서울시에 집중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민서위에서 문제적 인물로 언급됐던 분이죠. 국민의힘의 김민석 강서구 구의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군 복무와 겸직을 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 우승에 빛나는 최정민 군 어서 오십시오. 네, 다가온 민주당의 미래 최정민입니다. 어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우리 채널에 나오면 어필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도 인재 영입 풀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까? 요즘 풀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실 대통령보다 네. 외통령이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근형 대통령이다. 그래서 저는 외통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용어가 그 이준석의 마삼중처럼 외통령으로 좀 통용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꼼수가 지금 현재 강서구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민석 의원 그 민주당 의원 아니고요. 네, 강서구의 국힘의 기초의원인 구의원 김민석 의원입니다. 2월 달부터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그 군복무를 대체 복무로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바로 의원직과 겸직을 하면서 의원 월급을 받으시면서 군복무를 하셨네요. 정말 이게 요즘 그 서울예보 영화 보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혈압 챌린지 하고 있는데요. 저 진짜 이 기사를 보면서 혈압이 너무나도 상승을 해서 제 저혈압이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군복무하면서 다 구의원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퇴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정 활동이 이 사람 말이에요. 김민석 구의원이라는 사람 의회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 의정 활동이 의회 활동 아니면 뭡니까 대체? 참고로 그 복무 기간이 복무하는 근무 시간이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구의회를 아예 참석을 못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의원은 6시 이후에 내가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박영은 부의장처럼 그 자영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보니까 병무청이 현행법상 의원 겸직은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냈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복무를 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서 겸직 허가 취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여기에 소송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소송에 의하면요. 겸직은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서울지법에서도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겸직 금지다.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도 처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벌점을 받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되면은 군복무를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대체 복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그럼 구의원을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장이 뭐예요? 김민석 구의원의 입장. 김민석 구의원의 입장은요.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다 라면서 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주민 의사를 왜곡한다는 게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사람들이 속이는 말장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은 구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투표를 한 것이지 군복무 대체를 겸직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남성만 콕 집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군대 있는 사람들 다 직업 가져야지 퇴근 후에 다 일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다 바보라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체와 정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면서까지 국가의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정말 명예까지도 실추시키고 있는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강서구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민 구영식 기자님, 이분이 강서구의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인데 이제 뭐
본인 그랬잖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고 어쩌 자기를 네. 뽑아주고 이제 여기 이제 뭐 뽑은지 안 뽑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뽑지 않았습니다. 강서 구민이잖아요. 네, 저는 다른 구민 사람 입장에서 찍었습니다. 굳이 그걸 또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야 이거 구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침 9시부터인가 6시까지는 업무를 못해. 그러면 회의도 못 가. 그럼 그냥 밤에 하겠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아니 남들 다 집에 가는데 뭐 하는 거냐. 혼자서 그러면 의회에 나가서 혼자 회의를 하겠다는 거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구청장직 6개월. 상실해가지고 업무 못했죠. 네. 구의원까지 이런 꼴이죠. 이게 지금 강서 구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김민석을 찾아봤더니 진짜로 강서구의 소속이고 그다음에 뭐 김태우 부청장이야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 또 구정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도 사실 의정 공백이 사실상 있는 거 셈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황당하고요. 보니까는 이게 김민석 의원이 물론 지금은 이제 무소속인데 그 전에는 뭐 국힘 소속으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그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 지원단 부단장까지 하고 그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겸직 허가 신청을 냈잖아요.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그 일과 시간 이후인 6시 반 이후에 의정 활동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이 공익적 목적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시설공단이 문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왜 시설공단이 그때 그거를 예를 들어 병무청에다가 요건 해석을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결정을 내렸더라면은 더 이제 나았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예? 그건 저 사실 의문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시설공단이 그렇게. 맞습니다. 이게 병역법 상으로는 이제 의원 겸직이 안 된다는 게 의정 활동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탈당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꼼수였고요. 두 번째 꼼수가 지금 다시 불복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이 행태인 것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 김민석 전 구의원이 아니죠. 현 구의원이죠. 구의원은 남현희 씨와 소송전 또 진행 중이에요? 전청조씨 문제와 뭐 연관이 있습니까? 왜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슈의 한가운데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뛰어드신 것 같은데 이제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 전청조 남현희 씨가 있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서 네 분이 계신데 그 금액이 한 7억 원 정도 된다. 강서구에.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하게 이 상황을 보아하니 전청조 씨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도 이 사기 행각에 가담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부 기자님? 아니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김민석 의원은 전형적인 이제 관종 스타일에 가까운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건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제 그 법기술자 같은 기술을 좀 부리는 듯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은 진성준 의원을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고발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모욕죄로도 고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사실 그렇게 양질의 정치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김민석 의원은 뭐 너무 지나치게 강서 구민의 삶보다는 본인의 언론에 부각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체급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 체급이 커질까요, 이렇게 하면? 인터뷰를 보니까 체급은 덩치는 좀 크시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인 체급이 크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 자기가 뭐 관심의 중심이 되면 뭐 인지도나 이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이슈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안 좋은 이미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근데 저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사례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군복무하고 하면서 예를 딴 일을 들어서 한다. 의원의 겸직 그거는 이게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기초의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의적인 양심에 그걸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6.1 지방선거 후보자 명부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네. 입영 대상자이면서 네. 후보로 이제 나섰던 후보자가 1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선이 되신 분이요. 예. 4분이셨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대구의 수성구의 박세롬 국민의힘 의원은 군복무를 면제받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영등포 의원 2000년생이기 때문에 임기가 마치고 나서도 만 30세가 안 되기 때문에 입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최인호 관악구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했다고 자랑했던 그분입니다. 그 유명한. 네. 그분과 또 이제 김민석 의원 뭐 이렇게 연결은 안 돼 있겠지만은 김민석 의원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이분들도 약간 각을 보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김민석 의원은 만약 이게 최종 결론이 이제 만약에 패소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복무를 하면서 받았던 세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강서구 의회가 또 강서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근데 같은 국민의힘인데도 국민의힘 관계자도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권에 진출을 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청년 정치인들은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듯한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요. 이분만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신박하지 않습니까? 좋은 표를 신박한 게 아니고요. 군대 생활하면서 무언을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나쁜 것만 배웠습니다 지금. 꼼수만 배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근데도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진짜 좀 뭐라 말. 정말 놀라운 논리 비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그 임기를 채우고 나서 군복무를 하든지 군복무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든지 기초의원으로 나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BTS도 활동하면서 하도 돼 그러면 군복무 그렇잖아요. BTS도 다 입대하잖아요. 그래서 군복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나와서 또 활동하고 이러잖아. 그리고 이거 이제 강서구 의회가 중간에 휴직 명령을 내렸는데 병무청의 판단이 있고 나서.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해요. 어디에 휴직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예요? 예, 의회가 휴직이 어디 있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돼. 아니 이게 임기 무슨 끝나면 끝인데 뭔 휴직이야? 아니 기업처럼 무슨 네. 무급 휴직을 한다든지 유급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진짜 어처리가 없네. 근데 어떻게 휴직 명령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의원이 뭔 휴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김민석 의원이 반박 인터뷰를 올린 그 기사의 댓글을 읽어보면요. 네. 야 연예인들 전부 휴가 나올 때마다 광고 찍어서 돈 벌어라. 겸직 그렇지. 안 된다고 하면 소송 걸고 그렇지. 이렇게 똑같은 댓글이 논리예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 정신이 제대로 밝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사퇴를 하고 맞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나와서 의정 활동하면 그렇게 하죠. 되죠.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강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서 네. 국민으로서. 네. 네. 예전에 그 김성태 의원실에서 일을 맞아요. 하셨었더라고요. 네. 이분이 네, 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KT 자녀 채용 특혜 관련된 일이 있었죠. 네. 뭐 자신 있게 구영식 기자 말한 거 안 봤어? 관종 이렇게 네네. 얘기하라고. 관종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관종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관종 스타일로 정정하겠습니다. 관종이 아니고 관종 스타일. 우리 윤석열 외통령님께 배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상식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외쳐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분은 물론 국민의힘은 지금 탈당을 하셨지만 이런 모습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퇴근. 예. 3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 김민석 의원은 6시 이후에 활동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6시부터 활동하면 그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그러면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강서구에 계신 그 구민 여러분, 그 김민석 의원, 구의원께서 그 저녁 6시 이후에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최정민에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같이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참 황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서위는 다음 주도 월요일 2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우리 네. 구영식 기자, 최정민 군 그리고 아까 박영훈 위원까지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저희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